테슬라 소식입니다. 앞으로 10년 전기차 분야 리더십 유지할 것. RBC 캐피털 마켓은 테슬라가 앞으로 10년은 전기차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마켓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공급망을 잘 관리해 경쟁자들을 장기적으로 따돌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셉 스팍 연구원은 앞으로 10년 안에 전기차들이 3단계 자율주행에 모두 들어서면서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원자재 공급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한 개 이상의 OEM 업체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초기에 수직적 통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는 고평가 기술주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핵심 생산 기지이자 시장인 중국의 셧다운 여파로 올 들어 34% 하락했습니다. RBC는 투자자들이 자동차 인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2분기 실적이 이 눈높이를 넘어설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1,175에서 $1,100로 조금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여전히 금요일 종가보다 58% 높은 가격입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이달 초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 분야에서 인력이 과잉됐다면서 인력 10%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매우 나쁜 느낌이 든다고 말하기도 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편지를 보낸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싱가포르 국가 담당 매니저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된 크리스토퍼 부시게스 매니저는 그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서 자선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소식입니다. 파킨슨병 전조 애플워치가 알려준다. 미국에서 애플워치로 파킨슨병 증세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스타트업 룬랩스는 미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애플워치로 파킨슨병 환자의 떨림과 다른 증상을 감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룬랩스의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를 감지하는 애플워치 모션 센서를 이용한다. 애플워치가 수집한 데이터를 뇌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메드트로닉의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와 결합해 의사가 환자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브라이언 페핀 룬랩스 CEO는 현재 대부분의 의사는 짧은 임상 방문에서 환자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지만 파킨슨 증상은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애플워치를 이용해 의사들에게 장기간의 지속적인 관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워치는 2018년 의료 연구용 소프트웨어 리서치 키트에 파킨슨병 증세를 모니터링하는 API를 추가했다. 리서치 키트란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도구다. 룬랩스는 이 기능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첫 사례다. 애플은 애플워치를 건강 모니터링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회사와 협력 중이다. 존슨앤드존슨과 손잡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조기 파악해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능도 연구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미국 기업 2분기 실적 둔화 우려, 추락 주가에 추가 악재되나.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주가가 급락 중인 가운데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올해 들어 18%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전망치를 낮추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일 달러 강세를 이유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MS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가량인 상황에서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해 환차 손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달러 가치 상승으로 다른 기업들도 대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해외 시장 비중이 큰 정보기술 제약 제조업체 등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업용 클라우드 업체 세일즈포스도 최근 강달러를 이유로 실적 눈높이를 낮춘 상태다. 소매업체 타깃도 지난 7일 과도한 재고를 줄이기 위해 제품 가격 할인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2분기 영업마진율 예상치를 내렸다. 과도한 재고를 안고 있는 기업은 타깃만이 아니며 월마트도 전년 대비 33%가량 재고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러 산업 전반에서 실적 전망이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WSJ는 전했다. 현재의 실적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모건 스탠리의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 마이클 윌슨은 약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 견해다. 매출 수치가 하향될 필요가 있다면서 매도세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윌슨 등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 실적 전망항에 따라 8월 중하순이면 S&P 500 지수가 지금보다 약 13% 빠진 3,40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시브 프라이빗 웨일스의 데이비드 도너베디언 수석 투자 책임자는 향후 가격 인상 시 소비자의 구매 의사가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시간대가 지난주 공개한 이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집계 이래 최저치로 추락한 것도 성장 둔화의 신호로 읽힌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팩트세트에 따르면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 S&P 500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4.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4월 22일 예상치 6.6%에서 내려온 것이다. 시장에서는 또 3, 4분기 순이익 전망치를 종전 11.4%에서 10.6%로 10.9%에서 10.1%로 각각 낮춘 상태라고 팩트세트는 덧붙였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드론 배송 경쟁 뛰어들어. 13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아마존닷컴은 월마트 페덱스와의 빠른 유통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프라임 에어 드론 배송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아마존은 이날부터 수천 개의 일상용품에 대한 드론 배송 옵션에 대해 고객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아마존은 드론 배송 품목으로는 가장 선택폭이 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라임 에어 드론은 최대 400피트 고도에서 시속 50마일로 비행하며 최대 5파운드의 패키지를 운반할 수 있다고 아마존은 밝혔다. 프라임 에어 드론에는 감지 및 회피 시스템이 있어 다른 항공기와 장애물을 피하면서 더 먼 거리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아마존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월마트는 지난달 6개 주 약 400만 가구의 드론 배송 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제프리스는 이날 아마존이 매출 성장이 느려지고 과잉 생산과 임금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으나 매수 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글 소식입니다. AI 영혼 갖고 있다고 주장한 직원 강제 휴가 조치.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 챗봇에 대해 감각을 갖고 있으며 영혼이 있다고 주장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해 화제다. 구글의 내부 조직 책임 있는 AI 소속 선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블레이크 르만은 자신이 지난 6일 강제 휴직에 들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13일 전했다. 구글 인사부는 레무안이 구글의 기밀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레무안은 강제 휴직이 되기 전날 구글이 종교적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한 상원의원 사무실에 문건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구글 측은 자사의 챗봇 시스템이 인간의 대화를 흉내내며 여러 주제들을 재미있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윤리학자와 기술 전문가들이 포함된 우리 팀은 블레이크의 관심사를 검토했으며 그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브라이언 가브리엘 구글 대변인이 공식 입장문에서 밝혔다. 이 입장문에서 구글 측은 AI 업계 일각에서 장기적으로 AI가 감각을 갖게 되거나 범용 AI로 발전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감각이 없는 현재의 대화 모형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 동안 르만 씨는 구글의 챗봇인 람다가 의식과 영혼을 갖고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며 회사 관리자들과 충돌해왔다. 구글 측은 사내의 다른 연구자와 엔지니어 수백 명이 람다와 대화를 해왔지만 르만 씨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AI 전문가들은 AI 산업의 수준이 감각을 가진 컴퓨팅까지 이르기엔 멀었다고 믿는다고 NYT는 보도했다. 르만 씨는 군인 출신으로 자신이 목사, 전과자, AI 연구자라고 밝히고 있으며 구글 관리자들에게 람다는 7, 8세 된 어린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람다에게 실험을 시키기 전에 동의를 구하길 원한다.
그의 주장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회사 인사부서가 자신의 이런 신념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르먼 씨는 그들은 반복적으로 내 정신을 의심했다면서 정신과 의사를 최근 만나봤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메타의 AI 연구 조직을 이끌고 있는 얀르쿠는 이런 유형의 시스템은 진정한 지능을 획득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